그런데 또 이거 오늘 좀 셉니다. 2024년 7월에는 권성동하고 권성동? 아까 배상윤 최측근 조모 씨가 네. 통화를 또 해요. 야, 근데 이 내용 보면은 뭐 액수라는 단어도 나오고 좀 예. 무섭습니다 이거. 예. 네. 2024년 7월 권성동과 배상윤의 최측근 조모 씨가 나눈 통화 함께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럼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죠.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 나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 많은. 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예.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오일 마무리 진짜.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빨리. 빨리 해줘 빨리. 예, 아마 권성동 의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 조경식 한 사람은 그 어느 정도 최측근이냐면 그 배상윤의 KH 그룹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알펜시아 골프장입니다. 네. 그리고 알펜시아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KH 강원개발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부회장 역임한 사람이에요. 예, 상당히 고위직이었던 분이고 예. 저분한테 대통령실이랑 권성동에게 접촉해라라고 오다를 준 사람은 배상윤이 아니라 김성태입니다. 김성태가 오다를 줘서 김성태가 권성동하고 연락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했다. 예, 그래서 권성동 아니, 자 그러면 이 조모 씨하고 김성태하고의 위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모 씨의 주장은 네. 조모 씨가 60년생입니다. 그리고 배상윤이 67, 김성태가 68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폭계에서 자기가 좀 선배다. 아 조모 씨가 더 선배예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성태하고 조모 씨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김성태가 오다 주는 그래요? 그런 관계로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권성동을 통해서 배상윤을 귀국시켜서 배상윤이 권성동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면 해주고. 검찰에서 좀 잘 봐줘라. 어허. 이거를 딜을 해라라고 네. 하면서 권성동이랑 배상윤이 직접 통화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조경식이 그 둘의 통화를 연결해 주는 게 좀 늦어지니까 너 왜 자꾸 늦어지냐 빨리 해라라고 쪼는 그 문자 메시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요? 김성태가 조경식을 김성태가 조경식을 빨리 연락하게 해라. 너 권성동이랑 통화 아니 근데 시킨다며. 죄송한데 여태 조모 씨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름을 밝히면 어떡해요? 다 나왔어 기사에. 나왔어요? 예. 제가 이게 복잡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또 제보가 왔어요. 잠깐 요 문자 하나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그러면 그러니까 사진이 왔는데 권성동이 나온 사진이 왔어요 지금 제보가. 잠깐 그 사진 잠깐 킵해놓고. 아니, 그냥은 안 하고 13만 넘으면. 진짜 가만 있어. 이거 중요해. 자 김성태가 조모 씨를 계속 푸시를 합니다. 빨리 배상윤하고 권성동이 전화 연결을 시켜라.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어디서요? 문자 한번 볼까요? 뭐예요? 이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야 난리 났네 오늘. 4시에 권과 배 통화시킨다더만 또 조용하네요. 잠깐만요. 일단은 요게 그 액정 이 파란색이 누구예요? 파란색이 조모 씨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조모 조모 씨. 네. 그리고 하얀 건 하얀 거는 누구예요? VIP 코드 1이 김성태입니다. 엄청나. VIP 대통령이 아니고 김성태야. 지들끼리 아주 재밌게 노네. 위가 김성태고 가운데가 조모 조모 씨입니다. 자,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자 일단 김성태가 4시에 권과 배 통화시킨다더만 또 조용하네요. 주댕이로 내비 빠는 게 좋나요? 고급지게 워드를 구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조모 씨가 네. VIP께서 주무신다고 해서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 말고 배랑 통화시킨다고 했고 내가 통화할 의미 있나요? 끝내고 카페로 와요. 말장난 하지 말고. 와 무섭다. 무서운데? 그러니까 빨리 좀 전화 연결해 시켜라. 예. 근데 저거는 보면 지금 김성태가 권성동이랑 통화했다는 의미네요. 음. 내가 통화할 의미가 뭐가 있냐? 배상윤이랑 권성동이 해야지. 어. 네가 한다며 어.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 네. 김성태와 권성동이 연락한 정황이 저 문자에서 보인다. 그런 거죠. 느낌은. 네. 네. 그리고 그 사진 준비됐나요? 와 뭔데 또? 권성동과 아까 또 통화하신 분 있잖아요. 조 부회장. 네. 권성동이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네. 통화동 파일 있어도.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제가 지금 봉주의 오프 더 레코드에서 단독을 하려다가 여기 터뜨립니다. 10분 전에 지금 제보 왔습니다. 제보가 왔습니까? 네네네. 뭐 어떤 사진이길래 권성동과 조모 씨가 만난 사진인가? 자 지금 사진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늘 뭐 너무 단독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네 오늘. 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자, 사진 준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전에 여기서 권성동 관련해서 뭐 한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조만간 하겠습니다. 왜 언제 하냐고 하도 뭐 그러시는데
이게 왜냐면 권성동이 발뺌 못하게 완벽하게 취재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는 조만간에 할 건데 네.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자 됐습니다. 왜 또 됐어? 이럴 땐 일 잘하네. 자 어떤 사진인지 한번 쓱 볼까요? 뭐야 이거? 왼쪽이 권성동인 거는 내가 알 것 같고 오른쪽이 저분이 조부회장입니다. 아 그건 맞나 보네. 두 분이 다 동시에 만났네. 아까 뭐 만난다고 달려간다고 하더니 저기가요. 어딘데? 저기가 아마 롯데호텔일 거예요. 롯데호텔 그 로비고 예. 저 안에 들어가서 권성동하고 그 조모 씨가 안에 들어가고 예. 그 조모 씨한테 그 캄보디아에서 배상윤 회장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 전화를 하고 그거를 이제 권성동한테 바꿔주고 바꿔줘요? 바꿔줘서 둘이 통화를 하고 예. 그러고 나오는 장면. 그 배상윤이랑 권성동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아 저 자리에서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조모 씨가 증언을 했죠. 그러면 아까 그 권성동의 말 중에 무슨 액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얘기는 이건 이제 그 조모 씨 주장인데. 조모 씨 주장. 조모 씨 주장인데 그 저 통화 이전에 그러니까 권성동과 조모 씨가 다 큰 틀에선 합의가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뭘 어떻게 줄지, 우리가 검찰한테 뭘 줄지 이걸 다 해주고 네. 그러면 검찰이 김성태한테 했던 것처럼 조모 씨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 지금 배상윤 회장이 상당히 좀 몸이 안 좋대요. 그 들어오면 일단 구속시키고 6개월쯤 됐을 때 병보소고 풀어주고 그리고 뭐 그 KH 그룹에서 조사하고 구속시킬 사람은 몇 명 정도로 세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준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 이거를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음. 권성동이 요구한 금액이 40억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40억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조모 씨 얘기는 그렇습니다. 진짜 웃기는 게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나도 이해 자 안 되네.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권성동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권성동이 뭔가를 대가를 지불을 해도 부족한데 네. 어떻게 거기다가 또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웃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 저 사람이 권성동이 속해 있는 정파에 결정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사람을 우대해야 되고 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들의 세계에서는 네. 그게 아니고 야 네가 지금 거기서 죽거나 지금 캄보디아에서 아파서 어디 병원에 있다면서요.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네가 평생 형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하고 너를 연결해가지고 너를 싸게 끊어주게 지금 내가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살해를 해야지. 저 세계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권성동 정치하는 거예요. 검찰 출신들이 정치하는 거고. 나는 왜 정치할 적에 롯데호텔에서 만나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저것도 맨날 호텔 가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어 내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조모 씨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예. 권성동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네요. 그렇죠. 이재명도 죽일 수 있고 정치 자금도 확보할 수 있고 주장이 맞다면. 아니 돈도 웃기잖아. 1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40억이야. 그럼 뭐 그게 정가가 있나 본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뭔가 거래 가격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대장동이 50억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50억 클럽으로 50억 클럽. 묶일까봐 40억으로.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제대로 사는 방식을. 이거 장난 아닌 이야기인데. 권성동이 주는 걸로 이해했는데 받는 거요. 그러니까. 네, 누가 이해를? 권성동이 그 업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보도하겠다 그러는 게 이제 다른 업체한테도 그렇게 좀 했더라고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KH 그룹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알펜시아 매각 해가지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등하고 다 수사받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배상윤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별건 수사를 벌여놨어요. 하얏트 호텔 남산 하얏트 호텔도 원래 KH 거에다가 아마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벌려져 있어서 배임 횡령 금액이 예를 들면 뭐 한 5천억, 뭐 500억이었다. 그거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평양 거래를 하잖아요. 불법이지만. 근데 그런데 아마 도움을 주는 대가로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 배상윤은 왜 도망갔냐면 본인 그 불법 혐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건데 배상윤 입장에서는 그거를 깎아준다면 너무 좋겠지. 자, 여기서 이제 추정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추정해 본다면 검찰 개혁을 왜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들이 지들이 검사도 아니고 검찰 가족도 아닌데 일치 단결해가지고 네. 방해하는지 왜 악을 쓰는지 어. 이걸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거를 할 수 있는 배상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권성동이 5선 의원이고 뭐 여당의 대표니까 믿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네. 권성동이 검사 출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성동 입장에서 만약에 저런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자기를 세일즈를 했다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 야 너 내가 강원랜드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 무죄 받는 거 안 봤어? 이런 게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시나리오 이거는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예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대상 들어. 입장에서 얼마나 믿음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수사 권한이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고 수사 권한이 분산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무 괴롭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네. 야, 배상윤이 이렇게 해서 저기 한다는데 이거 진술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정리해줘. 네. 요거를 한 번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검찰에 다 이게 모여 네. 있으니까. 분리되면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죠. 그렇지. 근데 이게 나눠지면은 관리를 할 전화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 그다음에 누가 어디 가가지고 마음 변해가지고 또 저기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얘들의 카르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야, 아니 근데 이 녹취는 그 조모 씨로부터 받으신 건가요? 아 그래요? 왜 저 양반은 왜 변심을 한 그러게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갑자기? 그건 저도 좀 의문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시한 거는 내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속속히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처음에 얘기한 게 김성태하고 나는 갈라졌다. 하지만 우리 상윤이는 네가 도와줘야 된다. 아. 예, 근데 사실 김성태는 지금 다 털었으니까 네. 예, 지금 뭐 정권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배상률만 남은 상황이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녹취를 저한테 줬고요. 예, 그리고 아마 법만 녹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 내가 원한다고 하면 배상윤이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근데 이런 제안을 해서 이제 아 변호사님한테요? 예, 오. 그래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뭐 다 속속히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녹취 파일도 주고 하다가 네. 그다음에 좀 제가 받기 어려운 제안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VIP한테 연결을 하고 VIP가 누군데? 이재명 아 이재명 정권이 되고 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어떤 예. 제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고 KH그룹을 도와줘라. 예, 뭐 이런 것. 예, 뭐 그렇게 하면 저한테 300억을 주겠다. 300억을 준다고요? 예, 뭐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건 또 3자로 가. 300억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40억이든 300억이든 이분 KH그룹한테는 껌값인 게 지금 대충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횡령 금액이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4천억이면 추징금이 4천억을 때려맞을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예를 들어서 반으로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300억 주고 반 줄인다고 껌값이지. 하면 껌값인 거죠. 예, 그래서 더 불렀구나 김광민이. 김광민이. 더 불러서 혼자만 전면됐구나. 3자잖아. 더 불렀어?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제안하는 것들이 좀 너무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지고 그래서 또 조율을 하던 과정 속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김성태도 양심 선언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네. 김성태 양심 선언은 민주당에 그래도 직급이 있는 누군가가 네. 김성태를 불러다가 네. 차 한잔 마시면서 네.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해줘라. 이 한마디만 해주면 김성태가 안심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할 거다. 아, 그 역공당에 그런 거. 예, 이러한 제안까지 오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좀 선은 넘은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 부회장한테 처음에 연락 온 거는 대선 전이에요, 후예요? 대선 후입니다. 아, 역시. 역시 대선은 대선이 진짜 선거가 제일 중요해. 아, 대선 끝나고. 그래서 그 와. 마침 배상윤 회장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캄보디아 갈 일이 있잖아요. 아, 캄보디아 좀 가셔야 되죠.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인터뷰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배상윤. 이제 SBS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을 이해를 못한 기자랑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한 줄 나온 겁니다. 아, 맞아.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SBS의 그 보도가요. 파급력이 0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간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하니까 근데 뭔 그래서 말인지를 이제 몰라.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그 변호사 중에 김광 변호사 제일 잘 알고 맞아. 기자 중에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스템을 얘기해요. 봉지욱한테 소스 주면 뉴스타파가 다루면 그거를 최욱이가 정리해서 내부쇼에 다루면은 다른 방송에서 퍼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 300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봉지욱도 100억 줘야 되고 최욱도 100억 줘야 되고. 식구가 많다. 식구가 많아. 일이 많다. 일이. 야, 근데 그 딜이 그러니까 딜을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 봐봐요. 지금 김광민 변호사님한테 대선 바뀌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요거 3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네. 아. 그때 누군가를 또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의 유력 인사 내지는 이렇게 해서 VIP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 연결해주면 그래서 현철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무섭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때 저기에서 연결된 게 권성동일 가능성이 있는 진짜 거잖아요. 다른 정확하게 상황에서는. 아, 무서워.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접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지 네. 왜 안 하겠냐고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 너무 무서워. 세상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돌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면 김광민 변호사님도
저렇게 해서 롯데호텔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야죠. 통화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러겠지. 그 조 부회장이 끈 떨어진 사람 말고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 준비의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리오남 이 보도를 하고 이게 어찌됐든 뭐 믿지를 않으니까 재판부에서 맞아. 제가 뭘 추진했냐면 리오남 만나는 걸 추진했어요. 오. 리오남 만나는 예, 거. 예. 근데 이제 주위에서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국정원이 너 뒷조사하는 것 같더라. 하지 말라. 말아라. 너 출국하는 순간 잡혀. 네. 그러니까 갖고 리오남이 이제 주로 러시아에 많이 있고 한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제가 평양 가서 리오남 만나면 됩니다. 가서 물어보면 리오남이 증언합니다. 리오남. 리오남이 최초로 남한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와. 야,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도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했는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리오남의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검찰 놈들 그리고 그 판결 내린 놈들 그거 진짜 다 손봐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인생 거기다 거세요. 그것들 그 상황 되면 진짜.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김성태하고 연락했습니까? 우리가 배상윤 꼬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와가지고 진술해서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이게 검사의 얘기야. 판사한테 너는 왜 재판 그따위 그래서 아니 내가 연락한 거 있어요? 내가 약속한 거 있어? 나는 검사가 그렇게 해서 와서 하고 중원 들어보니까 자유심증이야 내 맘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흘러왔다고. 근데 국정원 그 정보원의 진술도 있고 그런 게 다 그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더구나 이화영 2심에서도 다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말이 압수수색이지 골라서 주는 거잖아요. 네. 다 줬을까요? 국가정보원의 대북송금 관련 문건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장 바뀌면 네. 들어가서 열고 보면 됩니다. 예. 뭘 주고 뭘 안 줬는지. 그때 그 말씀하신 블랙요원의 진술이 뭐였냐면 이제 그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고서가 좀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뜨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이분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내가 올린 보고서들이 폴더 몇 개의 폴더에 전용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해서 받은 폴더 중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다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해당 폴더를 보면 그 중간에 빈 보고서가 있을 것 같다. 요 하나가 있고.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네네.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올릴 때 나 혼자 판단해서 올리지 않는다. 나 말고 쌍방울을 마크하는 또 다른 그렇죠. 블랙이 있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 네, 이거를 크로스 체크해서 보는데 내가 아닌 다른 블랙의 제보를 받고 그 제보와 나의 제보를 크로스 체크해서 봤을 때 주가 조작을 한다고 판단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에서 그 당시 압수수색한 거는 해당 블랙의 압수수색 문건만 있었는데 다른 블랙의 문건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락된 폴더가 있고 네. 다른 블랙의 폴더가 또 있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국정원에서 이 해당 자료를 다 본다고 하면 이것만 갖고서도 대북송금 문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할 요량으로 북한과 접촉을 했던 건데 이거를 이재명의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진짜 근데 세상이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히토류 뭐 몇 조 원,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히토류가 많다고는 하는데 북한도 몰라요 어디에 얼만큼 묻혀 있는지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김성태가 그 히토류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쌍방울이 네이만드 야구 내복 만들고 하는 데인데, 근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뭔가 독점적인 개발 사업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배상윤을 꼬신 거죠. 돈이 모자르니까 형 들어와서 형도 좀 돈 보태고 같이 하자. 배상윤이 그 모든 행사에 다 갑니다. 그리고 일부 돈을 대요. 함께, 돈을 대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사람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독점적인 광물 개발권을 땄어요. 라고 세계를 향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 그렇다면 그 KH와 쌍방울의 이 그룹의 이거 좀 뻥튀기는 거잖아요. 주가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일부 이게 실행이 됐어요. 일부. 왜냐면 자기들이 막 그 찌라시 같은 걸 막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그래갖고 일부 주가가 오른 거를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착한 거예요. 얘네 장난치네. 라고 해가지고 국정원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근데 김성태하고 배상윤은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죠. 주가 조작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전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재명의 대북 송금으로 나 정말 미친다. 근데 물밑에서 이런 전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여기서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국정원 문건을 이제 김광민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 받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면 각 기관별로 권한이 다 있고 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법원에다 신청해가지고 문서제출 명령을 받든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네. 근거를 가지고 국정원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비밀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체크해서 뭘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막 그걸 따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걸리겠지. 한번 걸러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맞죠? 못 빼고 하면서 그렇지. 중간에 뭐 이런 일이 없도록 맞아. 이런 문제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맞아. 해당 기관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를 지금 법원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네.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력과 공신력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정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밝혀야 될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관 간의 무슨 권한이 어떻고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또 시간 가면서 뭐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국기 끼어들어가지고 왜 이거를 외부에다 공개하느냐 뭐 언론도 나발 불고 해가지고 또 이게 물타기 한다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조심해야 안 돼. 되게. 네, 그건 말씀 너무 잘 알고 가셔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홍정원 차장은 알겠네요. 알수 홍정원 있죠, 차장은 정확히 이 홍정원 사건을 차장. 알겠네. 그 결제 라인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때.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네. 이제 홍정원 본인도 블랙 요원 출신이잖아요. 네. 블랙 요원의 계보가 있더라고요. 계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나고 이렇게 활동하는 블랙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정보사가 위험한 일을 주로 하고 국정원 그 정보사를 백업한다고 하는데 홍장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 요 국정원 증인 나오신 이분들은 진짜 가는 거죠. 진짜 가서 대북 접촉을 하고 정보 네. 수집하고 뭐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서 얼마나 웃겠어요. 난 그게 정말. 걔네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저 보면서 참 저 남한에 저것들 저거 정치한다는 게 저것들 검찰이 한다는 게 얼마나 웃겠냐고. 그 걔네들은 나 진실을 정말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걔들은. 와. 근데 저는 그 수사 기록 보면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배고프잖아요. 쌀이 모자르고 북한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 돈은 그때 이제 베트남 회담 정상회담 때 현금 필요했던 것 같고 북한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의 저겁니다. 증언입니다. 법정 증언. 그 우리 충남 사원가요? 예. 빠름이라는 벽시였어요. 겹시. 그거를 되게 받고 싶어 했어요. 종자를 받고 싶어 했어. 왜냐면 이게 1년에 한 3모작 4모작 되나 봐요. 빠름이 빨리 자라서 빠름이야. 그래서 빠름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왜 못 주냐? 그냥 이렇게 흘리면 직접 안 줘도 되잖아요. 그 배가 고파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1년에 3번 4번 하면 수확을 하면 배고픔을 좀 덜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해줬더라고. 그래요. 그게 왜 못 해줬냐면 유엔 제재 때문에. 유엔 제재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네요. 방법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도 편법 좋아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목화솜 이렇게 하듯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긴 방송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좀 전파가 돼서 이 무서움을 좀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발. 이 사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사건 하나에. 더러운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거래를 하고 범죄자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검찰은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거기에 끼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렇지. 뭘 주고받는지. 그리고 누구 하나 타겟팅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지까지. 그렇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뭐 이화영 부지사를 포함해서 그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다가 국힘당이 정말 어마어마한 조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뭐 너 감옥 대통령 대신 감옥 갔다고 당당한 거냐, 셀프 사면이냐 하면서 아예 자범 취급을 하면서 조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거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국힘당도 공범인 거잖아요. 그렇게 조작 보이죠. 사건은 공범인 거죠. 조작 사건은 공범인데 조작 사건의 공범이 지들이 조작해 놓은 피해자한테 대해서 자범 취급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 사실은 저는 더 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에서도 그 사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게 국정 동력을 상실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사실상 그 국힘당도 공범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사면 얘기를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한 게 드러난다? 사면 아니라 뭔가 더 큰 보상을 해야죠. 배상을 하고. 국가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1부 끝났나요? 1부 끝나가지고 야, 내시네. 그래서 썬킴은 집에 보냈습니다.